해마다 800만 마리의 새가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 지역사회와 LG헬로비전이 관련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붙이기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 포고 등이 겹치면서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김장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태흠 지사가 삽교역 신설과 내포 신도시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삽교역은 예정대로 준공을 추진하고 내포 신도시 주변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성현 하천에서 권총 실탄 7발이 발견됐습니다. 실탄을 회수한 군경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곳으로 보고 출처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외벽을 유리로 만든 건물들이 늘면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이른바 글래스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처럼 새로 짓는 건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LG헬로비전과 당진 남부복지관이 야생조류와의 공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호석 기자입니다.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충남 당진의 한 대로변. 유리창 곳곳에는 새가 부딪히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방음벽 바닥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새 사체도 눈에 띕니다.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고 날다가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국립생태원이 조사해보니 이처럼 투명 유리 등이 부딪혀 목숨을 잃는 조류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조류가 폐사할 때 이런 것들은 야생 조류의 개체군 감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유리창의 증가 그리고 투명 방음벽의 증가는 야생조류 개체군 몰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조류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조류의 특성을 이용한 5곱하기10 법칙을 활용해 만든 스티커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조류 충돌 방지용 스티커를 부착한 뒤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례가 95% 이상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새들이 많이 죽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조형물 같은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마다 이제 새들이 안 부딪히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진 남부사회복지관은 3년 전부터 조류 보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역 내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과 조류 충돌 조사와 생태 지도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지구의 환경, 또 우리 지역의 환경을 함께 가꾸고 또 그러한 인식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야생조류 보호 활동에 지역 방송사인 LG헬로비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LG헬로비전은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멸종위기종 보호와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G헬로비전의 미디어업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과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깊고요.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건강한 자연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저조한 데다 산지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나 한숨을 내쉬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배추 3포기와 무 1개, 고춧가루 1근, 쪽파, 마늘, 생강을 골랐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요. 6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대비 약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상승한 건 배추, 무, 깐마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는 작년 대비 약 70%, 무 1개는 약 90%, 깐마늘 1kg은 약 12%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9월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지역에서 수확되는 고랭지 배추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올여름 폭염에다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약 4,0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김장철 채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지. 옛날에 1,000원 들었다면 올해 2,000원. 그렇게 비싸. 없는 사람 살기 힘들지. 김장 때 같지 그러면 누가 김장해 안 하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에서도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판매량이 조금 줄었죠. 많이 줄은 편이죠. 정부는 10월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이후에 중고랭지 배추에 이어 남부 지역 배추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배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삽교역 신설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관한 질문에 철도역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라며 사업비가 아직 정부 예산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믿고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2026년까지 삽교역을 준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내포 신도시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덕산 온천과 홍부급 일부를 신도시에 편입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오후 2시 20분쯤 홍성 상황교 인근 하천 쪽에서 권총 실탄 7발이 발견돼 군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실탄은 유아용 동전 지갑에 담겨 있었으며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시민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해당 실탄을 국내에서 생산된 38구경 권총탄으로 추정하고 대공 요미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경은 실탄과 지갑을 회수하고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등 실탄의 출처와 버려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면 등교가 시작되며 다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 321만 명 중 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1차 조사 결과보다 0.6%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학교폭력 빈도는 증가한 반면 피해 사실을 학교 전담 경찰관에 신고한 비율은 불과 1.4%에 그쳤는데요. 피해 학생 대다수는 보호자나 친척, 교사,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꼽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537만 4천 명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한 사람당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5,269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푸른나무 재단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된 겁니다. 더구나 최근 익명 SNS, 랜덤 채팅, 배달 서비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늘어나고 사이버 폭력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제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푸른나무 재단 측 상담 사례를 보면 익명 SNS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글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대면 결제를 신청하고 피해 학생에게 배달시키는 등 사이버 폭력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예산군 추사기념관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물로 구성된 특별 전시가 시작됩니다. 네, 예산군 추사기념관 이승리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추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이승리입니다. 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최초 공개되는 유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예산군 추사기념관에서는 예산, 추사의 마지막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추사 선생님의 고향인 예산과 관련된 유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 4일부터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추사의 초석, 추사를 비추다, 추사의 치유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초로 공개되는 추사서적과 화엄사 중수 상량문 초고를 포함한 20여 점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네, 또 특별전과 연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별전 연계 행사로는 오는 10월 7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역사 대중화를 이끌고 계신 정민 교수님을 비롯한 세 분의 추사학 전문가가 추사의 예산, 예산의 추사라는 주제로 학술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또한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워낙 다방면에서 독보적인 면모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김정희 선생의 생애, 학문, 그리고 고향 예산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행사를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기까지 경주 김문의 성장과 추사와 관련된 유적 탐구로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사기념관은 연중 무휴로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학술 강연회는 10월 7일 1시부터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행사를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고향 예산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관람객과 청중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추사기념관 이승리 학예연구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 송화급 고대리에 자동차 복합 물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당진시는 26일 SK렌터카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렌터카는 오는 2024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물류단지는 검수와 정비가 가능한 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 상품화 구역과 6만 6천 제곱미터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충남도가 서산과 당진 등 도내 10곳을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산림청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조성 장소는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아산 곡교교차로 등입니다.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폐막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당진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위와 3위는 각각 천안시와 서산시가 차지했고 내년 대회는 보령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상하수도 기반 확충에 총 4,9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상수도 관련 347억 원, 하수도 관련 2,035억 원이 편성돼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노후 정수장 정비, 도시 침수 대응 등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국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20%가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다며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